안녕하세요, 도연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단백질의 종류와 먹어야 하는 섭취량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우선 단백질은 6대 필수 영양소 중 하나로 인체의 모든 조직 구성 및 성장과 복구를 하고 퇴화된 조직을 새로운 조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 재료입니다. 운동에 참여하는 일반인이나 운동선수들에게 근육 합성을 통해 좋은 근육을 갖게 하고, 비만인에게는 포만감을 증가시키면서도 체중 및 체지방 감소를 시켜 비만 조절을 위한 방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단백질은 일반적으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로 나뉩니다. 동물성 단백질로는 적색류, 가금류, 생선, 달걀, 유제품에 포함된 단백질을 말하고, 식물성 단백질은 견과류, 콩, 곡물에 포함된 단백질이 대표적입니다. 흔히 동물성 단백질이 필수 아미노산 함량과 흡수율이 좋아 운동하시는 분들은 동물성 단백질을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지만, 근신경계 자극 및 근손실 방지 면에서는 식물성 단백질이 우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각 단백질마다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만이 아닌 골고루 섭취해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가공 전 자연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일반적으로 대두단백질과 유청단백질, 카제인 단백질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대두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 앞서 말한 식물성 단백질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청단백질은 우유에서 추출한 가용성 단백질로 우유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화 흡수가 빠르며 류신을 비롯한 필수 아미노산이 높은 농도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 유청단백질 을 분리하는 데 사용된 가공 기술 차이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에는 농축 유청 단백질, 가수분해 유청 단백질, 분리 유청 단백질이 있고, 이 중에 WPI 단백질은 가장 순수한 단백질 공급원이며 가공 과정에서 지방과 유당이 상당히 제거되어 유당불내증이 있더라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단백질 보충제 가격 형성 기준은 WPH와 WPI의 비율로 결정이 됩니다. WPI 단백질 함량이 높아질수록 보통 가격이 비싸집니다. 마지막으로 카제인 단백질은 우유 단백질의 약 80%를 차지하며 유청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카제인 단백질이 분해될 때 만들어지는 각종 펩타이드는 칼슘과 철과 같은 무기질의 체내 흡수를 도와줍니다. 또한 장의 연동 운동을 감소시켜 영양소가 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길게 하는데, 이러한 특징은 유청 단백질과 다르게 흡수되는 과정을 느리게 하여 아미노산을 장시간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합니다. 수면 30분 전 40g의 카제인 단백질 섭취는 수면 중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운동하는 일반인이나 운동선수는 하루에 단백질 얼마나 섭취해야 좋을까요? 2016년 미국 스포츠의학회는 운동선수들에게 단백질은 하루에 체중당 1.2에서 2g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2017년 국제스포츠 영양학회는 좌식 생활을 하고 활동적이지 않는 일반인은 평균 체중당 0.8g을 필요로 하지만, 활동이 많거나 운동을 하고 있다면 체중당 1.4에서 2g 섭취해줄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 체지방 감소 및 열량 제한 중인 집단은 체중당 1.8에서 2.7g 섭취가 권장된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60kg 성인을 기준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집단은 48g 정도를, 활동이 많고 운동을 하는 집단은 84에서 120g을 섭취해 주는 것이 권장되며,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집단은 108에서 162g이 권장된다고 하였습니다. 단백질 섭취 간격입니다. 단백질 섭취 간격과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한 조사한 연구에서는 저항 운동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 총 80g의 단백질을 제공하면서 첫 번째 집단에게는 6시간 간격으로 40g의 유청 단백질을, 두 번째 집단에게는 3시간 간격으로 20g의 유청 단백질을, 마지막 집단에게는 1시간 30분 간격으로 10g의 유청 단백질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3시간마다 20g의 유청 단백질을 섭취한 집단에서 체내 단백질 합성이 가장 효율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운동 직후 30분 이내, 흔히 기회의 창이라고 부르죠. 이때 근육 단백질 합성 속도가 최고의 수준으로 상승하며 최대 3시간 동안 유지됩니다. 그리고 단백질 합성 반응은 운동 후 1회 영양 섭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운동 후 최대 24시간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사실 단백질과 탄수화물 혼합 섭취가 권장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운동 시 고갈된 에너지원을 보충해줌과 동시에 근육 단백질 합성을 시켜야 하기 때문이라 널리 알려져 있는데,
있는데요. 호르몬적인 측면의 이유에는 체내에서 분비되는 코티솔과 인슐린 작용이 있습니다. 인슐린은 근육의 글루코스와 아미노산을 운반해주는 중요한 동화 호르몬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코티솔은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는 이화 호르몬 역할을 하는데요. 고강도 운동 후에는 코티솔이 증가하는데 이는 근육 손상을 증가시키거나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운동 후 탄수화물 단백질 혼합 섭취는 코티솔 분비를 감소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근육 안으로의 글루코스 유입 을 촉진시켜 고갈된 에너지원을 재보충을 촉진합니다. 또한 인슐린은 류신의 작용으로 활발하게 하여 근육으로의 필수 아미노산 이동을 증가시켜 손상된 근육의 재생 환경을 촉진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단백질로만 섭취할 때보다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할 시 단백질 합성이 높았습니다. 앞서 말한 다이어트를 하는 60kg 성인 기준으로 단백질을 최대 하루에 162g을 섭취해줘야 하는데요. 하나당 6g이 들어있는 계란으로만 섭취를 한다면 하루 27개를 섭취해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어설프게 계란 한두 개 먹고 고구마 먹고 하는 게 효과가 없던 이유를 이제 아시겠나요? 식사량을 줄여 근육량이 감소하면 체내 대사량이 감소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요 현상이 오는 겁니다. 다이어트는 조절하는 것이지 굶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햇바나나 기준으로는 6g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닭가슴살은 보통 20에서 40g의 단백질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통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섭취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단백질을 풍부하게 제공해주는 도연 언니의 홈메이드 고단백 블루베리 요거트를 섭취해 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후에 유산균의 중요성에서도 다룰 건데 육류나 계란으로가 아닌 맛있는 디저트 개념으로 섭취해 주시기도 아주 좋습니다. 이상 도연 언니의 영양교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